성전시록 139권 성중 13년 3월 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제하여 김효광과 김만수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전시록 139권 성중 13년 3월 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8년 천주사 박식이 와서 아뢰기를 사오리면 반드시 야인의 상식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군관을 대동하게 하여 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방의에 대한 일이 끝났으니 유방하는 군사로서 호송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시록 139권 성중 13년 3월 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조사 한승부 우윤 이극기와 부사 대호군 한충인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청화집과 유향신어와 유향설원과 주자 어류와 불유 두시와 양각서판을 진상하며 사례기를 신등을 호송하여 온 유재가 의주까지 와서는 요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묻기를 경도까지 가기가 몇 날의 노정이냐 하므로 대답하기를 거의 15일의 노정이다 한 뒤에야 비로소 돌아가려 하기에 신등이 부득이하여 한치영을 호송하였던 이상의 예의에 의거하여 의주에 간직되어 있는 흑마포 7필을 주었더니 약간 사양하는 예의를 하다가 재차 말하자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하고 한충인이 아뢰기를 강욱 등의 처소에 보낸 인정포는 어느 곳으로 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 영감에서 잘못 허락한 것인 듯 합니다만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생초 13필과 바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한충인을 출국하라 하였다. 서정강 정수강이 보고 듣고 한 사건을 올려 말하기를 승춘부에서 군각을 사들이는 일로 인하여 공부의 우형 청리사에게 조의하는 공문과 예부 주객 청리사에게 통보한 수본과 순천부에서 해당 통정 사사에게 보내는 연장을 받으러 보냈는데 조선국에서 자송되어 온 통사 최유강 등의 장고에 의하면 지난해 성지로 우각 100개를 사들이는 것을 인준받았고 또 성화 17년에는 성지로 우각 300개를 사들이는 것을 인준받았으므로 이번에도 우각을 사기 위하여 이렇게 그 사유를 갖춰 해당 창리사에 보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상고하니 성화 13년에는 조선국왕에게 해마다 군각 50부를 험해하는 것을 인준받았고 근자에는 본부에서 보낸 병부의 인준을 받은 공문을 받아들었는데 조선국왕이 군각을 더 사게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성화 17년 6월 20일에 병부 주하시랑 장 등이 복주하여서 다음날 성지에 해마다 150불을 더 사도록 다시 인준받아 명을 받들어 시행하라는 본부의 자문에 청리사에 보내어 비조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전의 사유에 대하여 분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수본을 써야 하므로 전에 공부에 해당 청리사에게 보내어 정당을 번거롭게 하여 시행했던 수본을 해당 청리사에 가져다가 과거에 인준한 병부의 공문을 상고하니 해건을 조선국왕이 추청하기를 우각은 본래 본국에선 생산되지 아니하여 오로지 중국을 우러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에는 달자와 여진에 비례하여 엄하게 금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로서 군각을 사들이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에 의의하였으나 시행할 수가 없어 예부와 공부로 하여금 이번에 국왕이 자견하여 온 배신들이 사들이는 국왕은 한 차례 많아도 300부에서 500부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예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분명하게 하여 공부에 전송하고 순천부의 포호에 가서 수 있는 대로 점검한 다음 회den관에 보내어 양편이 공평하게 들어주되 군각을 사들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시사에는 출입하게 하여 완납되는 날짜에 들어주고 스스로 나무 궤를 비치하게 해서 담아 포장하게 하여 반송하는 인원과 공문을 주어 그로 하여금 친히 가져가 내조하고 변관을 나가도록 한 일이었습니다. 성화 13년 11월 10일에 본부의 관원이 사유를 갖추어 제본을 만들어 아뢰고
성지를 받들었는데 이는 다만 외국의 주청이 간절함으로 인하여 해마다 한 차례 공각 50불을 사들이는 것을 허락하나 초과하지는 못하게 했는데 이 험지를 받들어 공문을 가주 해당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의에 따라 사들이는 것을 제한 외에 성화 16년 12월에 조선국왕의 주청에는 해마다 한 차례 군각 50부만 사가라는 허락을 받았으나 이것을 가지고는 용도에 부족하니 전해의 사례에 참가해 액수에 구애 없이 사다가 군기를 보강해 주소서 하는 사유로 공문으로 병부에 보내어 의논케 하였는데 전항에 이미 50부만을 흠정하여 지나치게 많이 사가지 말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국은 세 방면에서 적을 받고 있으며 더욱 야인들이 분쟁을 일으켜 자주 침효를 받고 있으므로 변방의 경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한 사정의 말이 간절하니 매해에 다만 한 차례씩 전례에 따라 사가도록 허락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청하여 주소서. 그리고 전의 수보다 더하여 달라는 데 대하여도 본부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엎드려 빌건대 성명으로 정하여 주소서. 한 대에 대해서는 성화 17년 2월 21일의 사유를 본부의 정리사에서 제본을 만들어 아래고 성지를 받들어 해마다 150부를 사가도록 다시 인준하였으므로 이를 받들어 시행하고 순천부를 격려하여 각 현에 돌렸으며 포호들을 독촉하여 사서 보내게 한 뒤에 이제 인준한 사유의 문서가 본부에 이르렀기에 차차를 올리는 한편 본부에서 대흥과 완평 두 현에 통지하여 만들게 하고 해당 관리는 곧 조회하고 병부에 의하여 시행할 절차를 아뢰며 문서 내용에 의하여 시행하되 해당 관리를 독촉하여 군각을 가지고 급히 본부에 나아가 전송해 주어 수매를 시행하여 지연되거나 잘못됨이 없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하였다. 비조는 후일의 참고가 되게 합니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환승부 사헌부 사관은 장례원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이 뒤에는 노비와 전지를 결절하는 것과 적적과 부자를 분간하는 일은 기묘한 것이니 관계되는 계본의 계목을 부득이 정정하여 고쳐 쓰는 곳에는 반드시 인장을 찍는 것을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김여석이 아뢰기를 이제 신창현을 중궁이 탄생할 곳이라 하여 군으로 성격하여 부르는 것은 미편합니다. 신창현은 왕비의 내외향이 아니며 또 승격을 하게 되면 현감은 육품이고 군수는 사품이니 관작도 따라서 외람하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100세 뒤에는 현관이 모두 승격되고 그 품관들도 공을 바라고 요욕을 면하게 될 것이니 그 표단이 장차 여러 가지로 많게 될 것입니다. 한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영사심해가 대답하기를 전래 중궁의 내외향은 승격시켰습니다. 그러나 신창현의 일은 신이 감히 알지 못합니다. 하자 김여석이 말하기를 신창현은 중궁의 내외향이 아니고 윤호가 현감으로 있을 적에 중궁이 탄생한 곳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0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의 사례기를 양제도 찰방 이환을 추신하여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찰방이 직영 위에서 사명을 맞이하는 것은 직분으로 마땅히 할 일이니 죄를 줄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다른 뜻이 없었으니 그를 버려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0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0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사관은 해서 아래기를 충청도 전이현에 사는 상의원의 종 한기 한산 한임 막동이 본관의 수령을 능욕한 죄는 유리 한기는 장 100대 한산은 장 90대 한임과 막동은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이가의 정가 사변하게 하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어변성을 네 차례 형을 가하여 심문하였으나 그대로 자복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형을 더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그가 원래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만일 형을 더 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거짓 자복할 것이다. 그러니 그를 내버려 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1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가서 문신들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좌우로 나누었는데 이서장, 이길보, 노공필, 성수, 안윤손을 왼편으로 삼고 이경동, 이쇠자, 성준, 박안성, 김헌을 오른편으로 삼았다. 그리고 월산대군 이정, 영의정 정창성 상당부원군 한명의 하성부원군 정현조, 우의정 홍응, 영정초 이극배, 의빈, 홍상, 임광재 등이 모셨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이제 중국 사람 김보라의 일에 대하여는 이미 형신하도록 하시고 도사 기유도 김보라와 더불어 가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의 생각으로는 기유와 그 일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추국하여 보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니 김보라를 가둬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보라가 이 나라에 머무르고 있고 싶다면 석방하여 본고로 보내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유의 뜻은 반드시 중국 사람을 끝까지 추국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실정을 바로 말하지 아니한 듯하다. 이미 그를 잡아왔기에 함께 추국하게 한 것이다. 지금 만일 그를 석방하게 되면 기유의 실정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조종조에서 이러한 사람이 머물러 있고 싶어 하면 머물러 있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승들과 옛 사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신의 소견으로 석방하여 보내주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정창선은 조정도로부터 중국 사람으로서 머물러 사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홍응은 말하기를 지금 남방에는 이와 같은 중국 사람으로서 머물러 사는 자가 많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사대하는 예의가 지극한데 이제 만일 그들을 머물러 있게 하고 보내주지 아니하면 사대하는 도리로 보아 정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세종 때에 왕 전보가 와서 살았었는데 중국의 세를 듣고는 조선 측의 임금은 알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아래 사람들의 한 짓일 것이라고 여기어 식사를 돌려보내기를 명하였기에 세종이 회답하기를 위에 사람이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나 곧 조사해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공문을 요동해 보내고 이 사람을 석방하여 보내주는 것이 사대하는 도리로서 정당하다 하겠으며 중국에서도 김보라의 말을 사실로 여기어 허물을 우리나라에 돌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 때에 비록 석방하여 돌로 보내준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어찌 지금처럼 그들을 구속시켜 가두고 곤욕과 고생을 시킨 뒤에 석방하여 보내주었겠는가? 그리고 만일 도리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중국 사람으로서 야인에게 포로되었다가 영안도에 도망하여 돌아온 자를 야인이 따라와서 돌려주기를 청하면 우리나라에서 곧 돌려준 자가 있다. 그렇다면 어찌 모두 정당하다 하겠는가 하였다. 그때 사관은 헌납 이종눈이 성정문에 나와 아뢰기를 상부의 관리를 출신하여 추국하는 것은 예 사라에는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의 해부하에 추국하게 하고 대사헌은 가두지 말라 하고 또 정승들에게 이르기를 헌부의 사건은 딴 뜻이 있는 듯하여 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의금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한명회가 아뢰기를
헌부의 직무를 오래 비워두는 것이 일의 대체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들을 갈아야겠다 하고 드디어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불러 헌부의 관리들을 개최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집이 강귀 쏜만은 갈지 말게 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진정하면서 정창선 등에게 명하여 각기 대사원이 될 만한 사람을 청가하게 하니 정창선 등이 2품 이상의 사람을 청가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풍계가 통정대부 인자도 의망하게 하라 하니 이조에서 적시 써서 아뢰자 판결사 최수에게 낙점하고 그를 특별히 가선대부로 승계시켜 곧 명하여 불러들였다. 그리고 강희명을 숭정대부 의정부 조화 참성으로 삼고 최수를 가선대부 사원부 대사원으로 삼고 성현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삼고 허황을 복렬대부 사원부 장령으로 삼고 이세광을 조산대부 장령으로 삼고 서규를 봉훈랑 지평으로 삼고 김영정을 동덕랑 지평으로 삼았다. 최수가 부름을 받고 곧 이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일찍이 승지가 되었기에 오래전부터 나의 뜻을 잘 알 것이다. 무릇 사람은 너무 무거워도 옳지 않고 너무 가벼워도 옳지 못하다. 강하고 유함을 겸해 갖추어서 중용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또 대사안의 주기에는 마땅히 강계한 자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경을 특별히 가선대부로 승계시켜 임명하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도승지 이길보에게 명하여 금대를 가져다 띄어주게 하고 또 채수에게 명하여 종제에게 돌리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늘에 헌부에서 오랫동안 사무를 폐지하였으니 경은 속히 취사하라 하였다. 그리고 또 이 길보 등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은 곧 사후하라. 정승들로 하여금 투호하게 하고자 한다 하고 정승들에게 이르기를 옛사람은 투호를 함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를 삼았다 하니 월산대군 이정 정차성 한 명의 정현조 홍응 홍산 임광재 이약동 등이 편이 되어 투호를 하다가 날이 저물었어야 그만두었는데 성준이 장운이 되었기에 아마 한 표를 내려주고 그 나머지 이긴 자 편에는 각각 활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사호는 솔에 활을 쏘아 시합하는 것이다. 솔은 사포에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어사의 소는 웅호, 후, 종친과 문무관이 쏘는 미후, 무과 교습에 쏘는 시후 등이 있었다. 투호는 예법의 하나이다. 연회석에서 주인과 손님이 화살을 병에 던져 넣어 승부를 겨누던 놀이의 하나이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1일 김효 네 번째 기사 김긍육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아비의 시호에 대한 원통함을 가지고 면류의 아래에서 여러 차례 모독되니 하니 죄가 만번 주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비와 아들 사이는 천성의 친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등이 만일 이 원통한 것을 신원하지 못하면 하루라도 살아가기 어렵겠으며 다른 날에 무슨 면목으로 선인을 지하에서 따라가겠습니까? 정리상 매우 급한 일이기에 성상을 모독하는 큰 죄가 됨을 알지 못한 것이니 엎드려 성상을 인자하신 언덕을 바랍니다. 신등이 극이 생각하건대 이름과 사실은 서로 맞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더구나 시호는 사람의 도리에 큰 일이고 조정의 중요한 의전이니 어찌 이름이 그 사실에 어긋나게 하겠습니까? 태상께서 신의 아비의 시호를 의논하여 정자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김국강이 2번이나 상부에 들어가고 동생과 사위가 작물죄를 범하였다여 대간에서 반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간의 반박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동생과 사위가 작물죄를 범한 것은 아비나 형에게 관계되지 않는 것이니 신등은 정의 시호가 신의 아비에게 맞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에는 순수하게 여기는 이도 있고 자팍하게 여기는 이도 있었는데 순수하게 여기는 이들은 고치는 것이 맞겠다 하고 자팍하게 여기는 이들은 말하기를 유려라고 이름이 붙여지며 자손들이 그 시호를 고칠 수 없으며 공론에 써나왔기 때문에 시호를 고치는 단서를 열 수 없다는 두어 마디의 말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와 여의 시호는
그의 이름과 사실이 서로 맞기에 자손들이 과연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맞지 않는 것이라면 어찌 공론에 구애된다 하여 고치지 않아야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이름과 사실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헤아리지 아니하고 법령이 시효는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이란 어찌 시효는 고치지 못하는 데에만 있고 다시 고쳐야 한다는 데에는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름과 사실이 서로 맞는 시효라면 참으로 경솔하게 고쳐서 단서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맞지 아니하는 시효라면 자손들이 마땅히 호소하여 고쳐야 하며 조정에서도 마땅히 의논하여 고쳐줌으로써 일세의 공론을 완전하게 하고 만세의 공의를 보여줌이 공도의 다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나비의 시후를 정이라 한 데에 대하여 고쳐야 한다고 하는 자가 몇 사람이며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자가 몇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신등이 그게 생각하기에는 그 시후를 고치는 것이 옳다든지 옳지 못하든지의 수의 다수에 따른 시론에 맞춰 주시면 공도에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신등이 하늘에 부르짖고 호흡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에 드디어 예와 이제의 것을 참고하고 서사를 열람하여서 시호를 고치니가 한나라에서 몇 사람이고 진나라에서 몇 사람이며 당나라에서는 몇 사람이고 송나라에서는 몇 사람이며 우리 조정에서는 몇 사람이나 되는지를 삼가 조목을 들어 아뢰겠습니다. 한나라의 오하는 시호가 무였었는데 특별히 충으로 고쳤고 진나라의 하증은 시호가 무추였었는데 특별히 효로 고쳤으며 또 그의 아들 하소가 스스로 표를 올려 원으로 고쳤고 왕술의 시호는 목이었으나 특별히 간으로 고쳤고 가충의 시호는 황이었는데 특별히 무로 고쳤고 곽혁의 시호는 목이었는데 조명을 내리기를 시호는 그의 덕과 행을 정표하는 것이다 하여 특별히 간으로 고쳤고 등수의 시호는 성이었는데 그의 아들 등병이 표를 올렸기에 특별히 충으로 고쳤으며 당나라의 복륜의 시호는 명이었는데 뒤에 무로 고쳤고 우문 사급의 시호는 공이었는데 뒤에 종으로 고쳤고 소우의 시호는 쑥이었는데 특별히 정으로 고쳤으며 진숙달의 시호는 무였는데 뒤에 충으로 고쳤으며 송경래의 시호는 전이었는데 그의 형의 아들 송사옥의 호소하여 경으로 고쳤고 두 섬의 시호는 정숙이었는데 그의 아들 두열이 호소하여 정효로 고쳤고 이길보의 시호는 공의였는데 중의로 고쳤으며 신비의 시호는 쑥이었는데 뒤에 의로 고쳤고 왕지원의 시호는 승진이었는데 뒤에 승현으로 고쳤으며 원제의 시호는 황이었는데 뒤에 성종으로 고쳤고 왕무준의 시호는 위열이었는데 특별히 충렬로 고쳤고 우적의 시호는 여였는데 그의 아들 우계우가 호소하여 특별히 사로 고쳤고 배광정의 시호는 극평이었는데 특별히 충헌으로 고쳤으며 송나라의 하주의 시호는 통혜였는데 그의 집에서 사퇴하였기에 특별히 공민으로 고쳤고 왕요신의 시호는 문안이었는데 그의 아들 왕동로가 아비의 공을 말하여서 특별히 문충으로 고쳤으며 장강의 시호는 문정이었는데 그의 손자 장부가 두 번 청하여서 특별히 장간으로 고쳤고 노종도의 시호는 강간이었는데 특별히 습간으로 고쳤으며 사승제의 시호는 충간이었는데 뒤에 장숙으로 고쳤고 사호의 시호는 문혜였는데 뒤에 충정으로 고쳤고 진강백의 시호는 문공이었는데 뒤에 문정으로 고쳤고 진항의 시호는 문간이었는데 특별히 문숙으로 고쳤고 전유연의 시호는 문묵이었는데 그의 집에서 호소에 특별히 사로 고쳤다가 또 그의 아들 전애가 호소에 특별히 문희로 고쳤고 본조 태조 때 정희계의 시호는 안황이었는데 특별히 양경으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한나라, 당나라, 진나라, 송나라의 것을 고찰하여 보아도 이미 저와 같았고 우리 조정의 것을 고찰하여 보아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는 모두 사람의 행적이 선하였던가 악하였던가에 있나여 시호를 고쳐주어 그 사람의 이름과 사실이 맞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진, 집중, 하송의 시호만은 고쳤다가 반박이 있었던 것은 그의 전의 시호는 이름과 사실이 서로 맞았지만 뒤의 시호는 이름과 사실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과 사실이 맞지 않으면 고쳐주고 서로 맞으면 고쳐주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제왕의 시호를 제정하는 통의입니다. 하물며 사가의 시법을 해석해 시라는 것은 행실의 자치이고 호라는 것은 공의 표창이다 하였는데 그 주에 옛날의 큰 공이 있으면 선한 호를 주어 칭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신의 아비는 큰 허물과 이지러진 행실이 없었으며 견마지로가 조금 있었는데도 오히려 평상의 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찌 옛날 시호를 제정한 뜻이라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신의 아비의 시호가 신의 아비의 행적에 맞지 않음을 알지 못함이 아니지만 특별히 그러한 단서를 열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다시 고치기를 신중히 하는 것이니 이는 전하께서 먼 후세까지를 염려하는 뜻이 지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그에게 생각하기에는 천하의 일은 옳은 것과 그런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참으로 옳았던 것이라면 한 번이라도 고쳐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일이 참으로 그릇된 것이라면 100번 고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옳은 대로 귀착시킬 뿐입니다. 신등이 거기 예전과 지금의 시호를 관찰하건대 선한 이에게는 선한 것으로 악한 이에게는 악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아비의 시호에만 의를 표대하 이루지 못한 것을 정의라 하고 자기 몸을 삼가하고 말이 적되 맞게 하는 것을 정의라 한다 하였습니다. 그 사람됨이 이미 의를 펴되 이루지 못하는 행적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 몸을 삼가하고 말이 적되 맞게 하는 이치가 있다 하겠습니까? 이미 자기 몸을 삼가하고 말이 적되 맞게 하는 행적이 있다면 반드시 의를 펴되 이루지 못하는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정과 정의 뜻은 크게 서로 모순됩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행적에 가치 붙이는 것은 또한 도리에 어그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물건에 비유한다면 배와 수레를 같이 가게 한다든지 얼음과 숯불을 한 그릇에 두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시호를 의논하는 자가 취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후세에 전하여 보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한 것을 옳다고 이르겠습니까? 정자가 아비의 행적에 이미 관련된 것이 없으며 또 정자와 정자는 뜻도 서로 반대됩니다. 엎드려 성상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신으로서 추한 시호를 받은 자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자손으로서 이를 원통하게 여겨 진정하여 호소한 자가 하소, 등병, 송사옥, 우계우, 왕동로, 장부, 전애에 그친 외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행적에 맞는 것이라면 비록 추와 황자처럼 나쁜 글자라도 그의 자손들이 어찌 그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져 호소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의 행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성제와 명령 왕이라도 마땅히 그 자손들의 호소를 들어서 이미 이루어진 명령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세의 공론입니다. 어찌 신등에게서 단서가 열려 후일에 이러한 일들이 봉기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신의 아비의 일 같은 것은 천일이 내려다보고 성명하신 임금이 위에 계시는데 그의 선한 것을 빠뜨려서 악한 시호로서 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등이 그기 들으니 태종 때에 조주는 조정의 비방을 받아 극형에 두자는 논박까지 있었지만 그의 시호는 문충이라고 하였으며 세종 때 안승선은 중한제에 연좌되어 관직이 깎이고 유평까지 되었지만 그의 시호는 문숙이라고 하였고 세조 때 이징옥이 대역의 죄를 범하였지만 그의 형 이징석의 시호는 강무라 하였다 합니다. 더구나 신의 아비는 근거 없는 비방을 받은 것이 그 이유가 조준의 논박받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안숭선의 유평에 좌죄된 것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제의 허물이 있는 것도 이징옥의 대역을 범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시호를 얻는 것이 도리어 위 세 사람의 예와 같지 않기에 신이 극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한나라,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
밝은 임금과 어진 재상들이 또한 우리 태조의 총명하신 성지로서 어찌 시호를 고치는 단서를 열어서는 아니 됨을 몰랐겠습니까? 그러한데도 반드시 고쳐준 것은 참으로 고쳐주지 아니하여 그의 사실을 인몰시키는 것이 차라리 고쳐주어서 옳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호가 맞지 않아 고쳐준 것은 당시에도 잘못하였다는 의논이 없었고 후세에도 그러다는 의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논하는 자들이 혹은 고쳐주어서는 아니 된다 하니 이것은 신등이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아비를 위하고 할아비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쑥부를 위하여 진정하여 호소하는 이들로서 한 사람도 고쳐줌을 받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등만은 충성과 효도가 부족하여서인지 아직 회천의 힘이 없어 상소를 5번 올렸어도 회보가 없고 국문 밖에서 9번 울부짖어도 신원이 되지 못하니 간담이 찢어지는 듯하여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한 주형도 피하지 않고 수다스럽게 그치지 않는 것은 신의 아비가 신이 아니며 지하에서 원통함을 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등의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한나라,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옛 제도를 상고하시고 우리나라 조정의 태조께서 이뤄놓은 헌장을 준수하시어 여러 의논들을 널리 모아 사실에 따라 개정하게 하여 태세로 하여금 크게 기록하기를 아무가 죽음의 시호를 아무라고 하였던 것을 그의 아들 아무 등이 호소하였기에 시호를 아무로 고친다 하게 하여 그 사실을 매몰되지 않게 하심이 참으로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신의 아비의 시호를 고침으로써 전하의 성명에 험이 생긴다든지 또는 전하의 지적에 누가 있다면 그만이겠지만 서사의 상과에도 잘못됨이 없고 귀신에 물어봐도 의심됨이 없으며 백세의 뒤에 성인을 기다리더라도 의혹됨이 없는 일인데 아직 전하의 유언을 받지 못하니 신등의 어리석고 미혹함으로써 다만 애통함만 더할 뿐이어서 간을 갈라 종이를 만들고 피를 쏟아 글씨를 쓰면서 떨어지는 눈물과 간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어스로 이르기를 어찌 일시적인 사사로운 말로서 만세의 공의를 고치겠는가. 인정으로는 비록 박절한들 하지만 도리로 봐서는 따르기 어렵다 하고 승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 시호라. 성경시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0일에 기묘 5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이보다 전에 본조에서의 내의원 전의감 해민서의 상은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사예권 관상감 정리감은 곧 국가의 가장 요긴한 업무이기에 모름지기 소속된 사람을 헌계시켜 전업하게 하여하는데 이제 천첩의 자손들도 허속하게 하고 있어서 그 동료들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그 소임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취지에 방해가 되는 듯합니다. 위탕의 삼사는 정산법의 아문으로서 동반의 열에 들어 있는 곳인데 양인과 전인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첩의 자손은 제외하고 양첩의 자손만을 허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 여러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선성부원군 노사신 영중주 이익극배가 의논하기를 대전의 한품 서용의 주목에 문무이품 이상의 양첩의 자손은 정삼품에 하나고 천첩의 자손은 정오품에 하나다 하고 주의 이품 이상의 첩의 자손은 사역원 관상감 정의감 내수사 해민서 산하 율학에서 재능에 따라 서용함을 허락한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이품 이상의 첩의 자손은 양첩의 자손과 천첩의 자손을 가리지 않고 허속하였습니다. 이루어진 헌장이 이렇게 뚜렷합니다. 당초 법령을 만들 때에 어찌 강구 정심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틀림없이 국가에서 이품 이상의 대신들을 높여 존중하였기 때문에 그 첩의 자손들도 따라서 대접하는 것이 상례보다 달랐던 것입니다. 후인이 옛 헌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갓 일시적인 소견으로서 선왕의 법을 경솔하게 고친다면 어떻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수사, 해민서, 도화서, 율학, 산학 등의 관사는 사유권, 관상감, 전이감의 관제와 더불어 나란히 정직에 들어있는데 삼사만을 드러내어 다르게 한다면 내수사와 해민서 등의 관사에서는 어찌 결망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사에서도 이를 본받아 봉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조에서 아린 것은 한갓 분경에 관계된 뿐 아니라 또한 방해됨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전에 의하여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명하여 노사신 등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등이 대전의 첩의 자손은 여러 관사에 허속한다는 데에 자세히 참고하여 보니 양첩의 자손과 천첩의 자손을 나누지 않고 범연히 첩의 자손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천첩의 자손을 산악과 내수사에 허속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이감은 사람의 성명을 살리는 곳이고 사여구는 외국의 말을 통역하는 곳이고 관상감은 기상을 관찰하여 수리를 살피는 곳이고 율학은 경하고 중한 법률을 다루는 곳이어서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동반에 들어가 있기에 선왕께서 혹은 현관을 참용하여 보장하고 권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품 이상의 천첩의 자손은 구별 없이 허속하기 때문에 동료의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 그의 기술을 우습게 보아 전심으로 업을 염하여 정숙을 이루는 자가 적어지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그러기에 전에 아래였던 것과 같이 위의 3사에 대하여는 다만 양첩의 자손들만을 허속하게 하여 돈독히 권장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이내 왕대비의 탄일이었다. 도승지 이길보를 보내어 표리를 올렸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2월 1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조 상송부 염진율 송림원 원실차 조차랑 원경 관음사 간주 종수 대마주 종은 칠정수 상진군 추포 백기수 종무차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로를 바쳤고 외 혹은 소온 비고 파지 등 2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자경편을 간행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4대 문서의 휘를 피하는 글자에서 아무 글자가 아무 황제의 휘인지를 상고하여 아래라. 그리고 그 휘를 피하는 글자도 써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문소전 연원전에 제사를 지냈는데 백관들이 배제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박칩 남윤종이 옥중에 있으면서 상소함으로 의금부에 명하여 평문하여 아르게 하였다. 평문은 죄인을 문취할 때 고문하지 않고 신문하던 일이다. 형문의 반대이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중국 사람 김보라가 거치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정찬성, 우의정, 홍응, 영돈영, 윤호가 의논하기를 김보라를 남쪽 지방에 두고자 하는 것은 중원과 멀리 떨어져서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중국 사람으로서 해송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남쪽 지방에 살게 하였는데 또한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내를 얻어 집을 짓고 산다면 서울이나 경기 지방이 남쪽 지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고 상당부원군 한명의 청송부원군 심해 파천부원군 윤사헌 조아이정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전례에 따라 남쪽 지방에 아내를 얻어 집을 짓게 하고 토지를 주어 생업에 안착하게 하소서 하니 한명의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39권 성조 13년 3월 1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기유가
엄주를 금하던 때 성천에 이르러서 풍악을 잡히고 술을 마신 죄는 유리장 80대에 속바치는 데 해당하며 대전에 의하여 고신 3등을 추탈하게 하소사니 명하 1등을 감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7일 을리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화포 쏘는 것을 보고 무신 김세적 등에게 명하여 기사와 격구를 하게 하였다. 이어서 경복궁에 나가서 3대비전에 문안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8일 명술 첫 번째 기사 경기 진휼사 권관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여러 곡으로 순시하여 살펴보니 백성들의 생활이 굶주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진율할 적에 사리를 아는 자는 지난 겨울부터 진율하여 줌에 힘입어 목숨을 부지하여 이에 이르렀으니 임금의 은혜를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였으며 사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쌀과 곡식을 숨겨두고는 마치 굶어 죽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골의 고을에는 양맥이 약간 익어가고 있었으나 바닷가에는 양맥이 한참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농사에 힘쓸 때를 당하여 두 시기로 나누어 공개를 하여 줌이 좋을 듯한데 인구를 헤아려서 곡식을 주려 하니 반 이상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일시에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전대선 김승경과 장령 박치 남윤종 지평 구숙손이 죄가 없는 강희맹에 대하여는 죄가 있는 것으로 논하고 실정이 없는 최철관에 대하여는 실정이 있는 듯이 논한 죄는 박치 남윤종 구숙손에게 태형 50대 김승경에게는 태형 40대에 속바치게 하소서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의 죄상이 이 율에 해당되느냐 하자 우승지 이 쇠자가 아뢰기를 죄상이 이 율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랜 것이 착오된 것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이밖에 다른 율이 없습니다. 명하여 직천만 회수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내관 정존에게 풍계를 올려주려 하니 다음 정사 때 다시 하려라. 내가 정존이 매를 잘 조련시켰다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조종조로부터 오래 있었던 환관이기 때문이다. 전일에 양승제에게 작업을 높여준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신창현을 성격시키는 것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정창성 청성부원건 심해 조아이정 윤필상 파천부원건 윤사은 우의정 홍흥 영중추부사 이극배 등이 의논하기를 역대로 군현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무궁한 것입니다. 만일 왕후가 탄생한 고을이라 하여 모두 승격시킨다면 현과 업이 모두 주와 부가 될 것이니 이것은 미편한 듯합니다. 하고 상당부원건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왕후의 본향이나 또는 탄생한 곳은 승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승격을 시킨 뒤에 그곳에 사는 사람 백성들의 부역은 승격시킨 관우에 따라 정하게 되면 폐단이 있으니 비록 승격은 시키더라도 부역은 전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스로 이르기를 승격은 시키되 부역은 전과 같이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1일 신기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우승지 이 쇠자가 아뢰기를 전일에 전교하시기를 창계산에서 사냥하는 일은 개춘에 다시 아뢰라 하셨는데 이제 개춘이 되었습니다. 하늘 전교하기를 사냥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장차 살고지에서 군진 연습을 하겠다. 하고 이어서 매를 날려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상평창에서 시기에 맞춰 조족하는 것은 흉년이 든 해에 백성들을 구제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또 이로 인하여 군수를 저축하여 갖추게 되는 것이어서 역대에 행하여 와서 나타난 효과가 있으니 참으로 좋은 제도로서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해야 된다 하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아니 된다 하여 의논이 분분하여서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흉년 든 것이 너무 심하여 곡식은 귀하고 물건은 천해져서 면포 한 필의 값이 쌀 2마리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인민들의 생리가 불쌍할 정도이며 서울에 번들러 올라온 수많은 군사들도 아침 저녁의 비용을 이어가기가 어려우니 이것도 매우 염려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만일 상평장의 곡식이 있으면 비록 대여섯 대를 더 주고 포를 쏴드려도 백성들이 은혜를 입는 것은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이를 한꺼번에 거행하기는 어려우니 우선 특별히 군자감을 미국 3,000석을 장만하여 시가를 알맞게 조정하여서 평시서에 관한 1인이 군자금의 관원과 같이 포를 쌀을 주고 사들였다가 가을 추수가 끝날 때를 기다려 법도에 따라 곡식을 사들이도록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포나 곡식을 사들일 때 부강한 사람들이 시기를 틈타 이익을 노리면 혜택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단속하지 못한 관리와 함부로 매점하는 부강한 자들은 제서 유의율로 논단하고 그러한 포와 곡식은 관에서 몰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한명의 심에 윤상원, 윤필상, 홍응, 윤호 등이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조적은 곡식을 내어주고 거둬들이는 것이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0일에 기축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과거에 중국말을 아울러 시험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도승직 이길보 등이 아뢰기를 과거의 설림은 그 유래가 매우 오래입니다. 조정조에서 과거에 역설을 쓰지 아니하였어도 사대하는 예의는 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물며 문과를 설립한 본뜻은 현명한 인재를 구하여 함께 치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있었으나 그 본뜻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따로 여기에 대한 법을 세우는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역과에 합격한 자도 문과와 무과의 예에 의하여 서용하는 절목을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0일에 개축 5번째 기사 장룡대의 한 주지가 흰 기러기를 진상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본래 짐승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궁성 밖에 놓아주면 사람들에게 해침을 받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경회로 연못가에 두도록 하라 하고 한 주지에게 면포 한 필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령 이세광이 아뢰기를 신창현을 승격시키는 것은 극이 미편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헌납 이종눈이 말하기를 토지는 더 주지 아니하고 승격시키게 되면 도리어 그곳 백성에게 배를 주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전례를 참가해 시행하게 하라. 만일 그것이 맞지 않으면 예전대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상평창을 설립하는 일을 의정부와 대관들에게 아울러 보이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2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조화성지 노공필이 아뢰기를 위 사신 평무속이 말하기를 대마도와 삼포 등지에서 외인들이 도둑질하기를 도모한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평무속의 말을 어찌 그대로 다 믿겠느냐 하자 노공필이 말하기를 평무속의 말로는 다른 연고가 아니라 가난이 심하여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평무소백에 묻기를 내가 삼포등지에서 외인들이 도둑질을 도모한다고 말하여 준 데 대하여 국가에서 매우 기뻐한다.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도모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가 물으면 그가 혹 사실을 말하여 줄 것이다. 예주로 하여러 물어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0일 경인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정조사 이극기가 돌아올 적에 요동 총병관 한빈이 초 열필을 보내면서 최화석, 자주, 백주와 교환하여 주기를 청하고 또 자문지를 청구하였는데 청을 들어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한명의 홍응, 윤호 등은 의논하기를 지지와 석자에 대하여는 전에 예부와 요동, 지휘 등이 청구한 것은 다 주었습니다. 다만 자주와 백주는 전에는 준 예가 없습니다. 이제 한번 단서를 열게 되면 뒤에 반드시 청구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모두 들어준다면 패단이 커서 계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한빈의 청구하는 것이 일정한 수가 없으니 소수만을 교환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한빈의 청구하는 석자와 자문지는 전례가 있으니 가져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와 백주는 진언하는 데 있어 기묘하게 쓰는 물건이니 그것은 다를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자주는 진언하는 데 있어서도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니 사정으로 봐서 단서를 열기 어렵습니다. 그 나머지 물건들을 청구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였는데 전교하기를 백주와 자주를 제외하고 전부터 통용하는 물건들은 알맞게 보내주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요사이 들으니 진제장에 굶주린 백성들이 오면 수령들이 진율 구제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환본이라는 구실로 강제로 내보내므로 굶주린 백성이 그 환본을 싫어하여 진율 구제하는 장소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촌락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여 만일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굶어 죽는 데까지 이른다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충실한 자와 충실치 못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 환본을 시키게 되면 중도에서 혹 쓰러져 죽는 자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여러 곳의 진제장에 명하여 무릇 굶주린 백성들이 온 날짜와 진율 구제한 물건의 목록을 낱낱이 장부에 기록하여 두어서 간곡하게 구제 진율하게 하여 그들의 기력과 몸이 충실하게 됨을 기다려서 문서를 주고 사람을 뽑아 본래 살던 곳에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환본은 본 주거지로 돌려보냅니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전 여주 판관 홍호가 상서하기를 신이 지난해 봄에 관직에서 떨어져 고향에 돌아가 있었기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가을부터 겨울까지 항상 시골에 있으면서 가난하고 외로운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들었기에 말씀드립니다. 업이라 하는 데서 전야의 늙은이들이 모두 이르기를 내가 태어난 뒤에 비록 흉년을 여러 번 만났지만은 사방에서 굶주림을 앓는 것이 금년처럼 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이는 가산을 다 팔아서 입과 배를 채워 굶어 죽는 것을 구제하려고 하여도 넉넉지 못한 자가 있으며 어떤 이는 어린 자식을 버리고 아내까지 떠나서 실가가 서로 보전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어떤 이는 먹을 것이 끊어져 뼈만 남아서 입을 벌리고 먹여 주기를 바라는 자가 있으며 어떤 이는 유리 걸식하다가 구하게 굴러 죽는 자가 있습니다. 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금년봄으로부터 보리가 익기에 이르는 동안에 백성들이 마침내 유망하여 십실에 9집은 비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유민도를 그려 올린 자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저 사람의 정리는 하루라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굶주리고 해가 마치도록 옷을 지어 입지 못하면 헐벗게 됩니다. 굶주리고 헐벗음이 몸에 간절하면 비록 군자라도 빈궁한 데서 마음을 굳게 가지는 것이 드문데
하물며 소인들이겠습니까? 이제 빈궁한 백성들이 다투어 일어나서 도둑이 되어 마을 집들을 분탕하며 양민을 괴롭히고 길에서 도둑질하여 죽이고 재물을 뺏는 것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신은 그들의 형세가 날로 성하여 장차 조정의 근심이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금의 근심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풍속이 야박하여져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여 삼강과 오상의 폐기가 되어 다 까지지 않아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고 종이 그의 주인을 죽이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더더구나 엄난한 풍속이 날로 조장되고 고알이 점점 상해집니다. 그러한데도 대간이나 시종하는 신하로서 이 은과 같이 탁한 것을 거르려고 맑은 것을 더 날려서 퇴폐된 기강을 떨쳐 일으키는 것으로서 자기의 책무로 삼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석같이 중한 대신으로서 위상과 같이 관계하여 말할 것은 다 말하여 세상의 도의를 부지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책무로 삼는 자는 또한 누구입니까? 그러니 옛날의 재상들은 소가 허덕이는 것을 보고도 근심한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윤상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한나라의 가생이 다시 오늘에 태어나서 지금의 사건을 본다면 통곡과 유체로서 끝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는 흉년을 구제하는 일은 이미 감사와 수재들에게 위임하고 또 진율사를 파견하여 총관하게 하시니 그 백성들을 근심하며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령들은 눈앞의 것만 헤아려서 구차스럽게 견책이나 당하지 않으려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신이 원하는 것은 감사와 수령들이 임금의 덕의를 받들어서 부지런히 백성들의 고통을 구휼하고 성심껏 슬퍼하여 친히 여염을 출입하면서 굶주린 백성을 많이 살리는 자는 차례를 따지지 않고 타경하시고 거칠야만 하고 실지에 힘쓰지 않아서 성심으로 백성을 애휼함이 적고 당상에 앉아 큰 소리나 치면서 빈궁한 마을을 직접 다니지 아니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려 죽게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고 내쫓으며 때때로 자주 근신을 파견하여 감사와 수령들의 정성껏 하는가 허위로 하는가를 검찰하게 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백성은 적자이고 임금은 부모이며 수령들은 유보입니다. 적자가 굶주려 우는데도 유보가 고휼하여 주지 않으면 부모된 마음에 어찌 측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백성들을 친하는 직책으로 수령만한 것이었고 흉년을 구제하는 근무가 이때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데도 수령들의 게으르고 태만한 자가 편한 것만 생각하고 수고스러움을 끓여서 아주 외딴 초락과 거리에도 오히려 직접 가서 고일하지 않는데 더구나 감사이겠습니까? 더구나 진율사이겠습니까? 한갓 관민을 번거롭게 할 뿐이고 진율 구제하는 실적은 없다 하겠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흉년을 구제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감사 수령들에게 위임하고 자주 그들이 성의껏 하는가 허위로 하는가를 조사해 상과 벌을 내릴 것이며 진율사는 불로 돌아오게 하여서 관민의 패단을 들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각기 권장되고 징계되어 한골이 굶주린 백성은 한골의 수령이 살려낼 것이고 한도의 흉년에 대한 정책은 한도의 감사가 수행할 것이니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다른 고을에서도 이렇게 하면 혜택이 거의 백성들에게 미쳐서 죽음에 이르렀던 자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풍속이 야박하여 강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신들과 대간들이 작고 번세한 데만 힘써서 일찍이 이렇게 큰 것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였으니 이 밖에 부유의 시로서 풍자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대저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강상에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버려두고 정치를 한다면 그야말로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을 못하며 아비가 아비 노릇을 못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하며 지아비가 지아비 노릇을 못하고 지어미가 지어미 노릇을 못하며 간특한 것이 날로 일어나고 민의가 어지러워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풍속이 야박해지고 강상이 허물어지는 것은 누가 그 허물을 책임지겠습니까? 신은 거기 마음 아파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허심탄회하게 사물을 대하시어 충직한 말을 받아주시고 더욱 황정의 잘 가다듬으시며 강상을 돈독하게 하신다면 종묘 사직의 복이요 국가의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서로 이르기를 임금이 백성들이 죽는 것을 앉아 보기만 하고 구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다.
옛날의 재상들은 소가 헐떡거리는 것을 보고도 근심한다. 전한 선제 때에 명상 병길이 소가 헐떡거리는 것을 보고서 사후가 조화를 이룬 것을 알고 정치에 더욱 주의하였다는 고사이다. 유보는 유모와 보모를 말한다. 부유의 시는 부유는 시경, 조풍의 편명인데 당시 사람들이 조군, 소공이 사치를 좋아하고 세세한 오락이나 구경하면서 먼 훗날의 근심을 잊어버린 것을 풍자한 것이다. 민이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이다. 황정은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이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